50년 전의 달 탐사 경쟁이 체제 우위를 선전하는 군사 외교전이었던과는 달리 이젠 경제전 양상을 띠는 달 탐사. 이미 달 자원 지도도 완성됐는데요. 무한 자원의 보고인 달. 그 핵심은 바로 헬륨3라는 물질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방식을 닮았다 해서 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헬륨3란 물질을 핵융합에 이용하면 태양처럼 전 세계가 1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를 찰나에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풍을 타고 우주를 떠도는 헬륨3 입자. 헬륨3는 지구에 오면 대기와의 마찰로 금세 타버리지만 대기가 없는 달은 태양풍을 직격으로 맞아 헬륨3를 고스란히 보존해 왔습니다. 지구엔 거의 없는 헬륨3. 하지만 달에는 무려 100만 톤 이상 묻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륨3는 지구의 화석 연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어 그야말로 꿈의 에너지로 불립니다. 불과 25톤만 있어도 미국인 전체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헬륨3. 만약 달의 헬륨3를 모두 가져온다면 지구는 무려 1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헬륨3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적은 양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방사능 폐기물이 많은 원자력 발전 방식. 하지만 헬륨3를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보다 5배나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방사능 폐기물도 거의 없어 원자력 발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환경적입니다. 달을 조금이라도 많이 아는 나라가 에너지 전쟁에서 유리한 시대. 달은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로 신음하는 지구의 구원투수가 될 모양인데요. 과연 달에 묻힌 헬륨3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1톤은 이제 3빌리언 달러. 한국말로 3천억, 그러니까 1톤에 3천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달 전체에 있는 그럼 헬륨3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대강 계산을 해보면 약 100만 조에 이제 미치는 그 정도. 무려 금 6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헬륨3. 달에 헬륨3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인류는 에너지 걱정과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먼저 헬륨3를 이용할 핵융합 실험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실험로가 만들어져도 한참 뒤에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달에는 헬륨3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달에는 500조에서 1,500조 달러 가치의 각종 희귀 광물이 산재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달 탐사 전문 기업들은 달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로 덮인 지구와 달리 아무것도 없어 줍거나 캐기만 하면 되는 달 자원. 채굴과 운송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채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구글 루나 엑스프라이즈에 참가한 팀들도 달 탐사를 넘어 달 자원 채취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今回グーナ X プライズでは、2000万ドルという非常に、大きな、賞金が出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普通に考えるとですね、2000万ドル、非常に大きな金額なんですが、現在の宇宙開発で考えると実はそんなに大きな金額ではありません。
で月にはですね、鉱物資源も、ふんだんにありますが、水資源もあります。This spacecraft is called the Virus 1. It's a lunar lander. We're using this to go to the moon to pick up a sample of regolith and pebbles and other things, and then to rocket that back to Earth for collectors, okay, and scientists who wish to have a piece of the moon, essentially. 기술적 한계와 높은 비용 때문에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로만 쓰였던 우주광산. 하지만 달 탐사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우주광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희귀 광물을 비롯해 로켓 연료와 생활용수로 쓸 수자원까지 풍부한 달. 그런데 이렇게 달의 가치가 올라가도 달의 평화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달에서 노다지를 캐내려는 시도가 점점 더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편에선 달 토지를 미리 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 토지를 구매했다는데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달. 달나라에서 땅 장사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가열되던 1967년에 만들어진 유엔 우주 천체 조약. 그 어떤 정부나 기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이 조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우주 광물 채취를 법적으로 허가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죠. 소위 말하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우주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1862년에 홈스테드법이라고 땅이 먼저 가서 달려가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고 조금만 액수만 내면 다 소유권 인정하던 그런 홈스테드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물 채굴도 하고 금광도 발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2의 홈스테드법이다. 우주에 대한 홈스테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만 홈스테드법하고 틀린 거는 이제 소유권 자체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주권은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소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개념이죠.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민간 기업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낭만의 상징에서 비즈니스의 장이 된 달. 한편에선 달 토지를 팔고 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1980년부터 달 토지를 파는 한 남자. 지금까지 7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This is our chart that we use for selecting properties to sell to our customers around the world. All the red areas are areas that have been totally sold out, and we're working on new areas all the time. Everything that's not red is mine. Does everything is yours? Everything is mine except for the red stuff, which I have sold. 그가 파는 것은 달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을 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땅을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4,000제곱미터당 우리 돈 약 3만 5천 원을 받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First of all,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from the United Nations in Article 2 states that no nation by appropriation shall have sovereignty or control over any of the satellite bodies. So governments can't own the land, they can't create or effectively enforce laws, and they have no control beyond that. So it was unowned property. So it's fully accepted that people can claim rights to lands. So with this in mind, I sent a declaration of ownership to the United Nations and told them my intent was to subdivide and sell the property to anybody that wanted it. 정부의 소유권만 배제한 우주조약의 허점을 이용한 우주부동산 사장님. 그에게 땅을 산 사람들은 전 세계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We have three former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that are property owners, Ronald Reagan, Jimmy Carter, and George W. Bush. One of our customers bought a property for him.
우리나라에도 달 땅을 산 이가 10,000명 가까이 된다는데요. 직장인 장현현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달이 이렇게 초승달이 되거나 이럴 때는 제 땅이 살짝 가려질 때도 있는데 그때는 뭐 기분이 살짝 안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그래서 제 땅을 항상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집의 자랑이기도 한 제 달땅 문서입니다. 마치 당첨된 복권이라도 된 듯 잘 간직해둔 증서. 요 근처 어딘가가 제 땅이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제 땅임을 증명하는 달땅 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이름도 있고 제가 구매한 자신의 세대엔 꿈 같은 얘기일지 몰라도 자녀 세대엔 현실이 될 수 있기에 투자 개념으로 달 땅을 샀다는 그입니다. 제 땅이 달본상으로는 딱 여기인 것 같네요. 지구가 보이는 쪽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요쪽이 지금 지구가 보이는 면이고요. 이렇게 뒤집으면은 여기는 지금 지구가 안 보이는 면인데 뭐 달본상으로도 별로 이쁘진 않네요. 제가 산 쪽은 지금 이쪽이라서 깨끗하게 정리가 된 곳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죠. 얼핏 들으면 황당한 얘기지만 달 땅을 산 사람들은 꽤나 진지한데요. 과연 이 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예, 미국에 이제 달 파는 부동산 업자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보시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개인적으로 내가 감정이 있다고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국가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법은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상은 상당히 이거 뭐 재밌는 것 같아요. 달은 자기가 소유해서 팔아먹겠다. 만약에 그 달 토지를 팔잖아요. 정확히나 좀 가능성이 있다면 교수님은 좀 사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걸 왜 사야 돼요? 저는 우주법학자인데 가능한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지. 그거 뭐 그 토지 분양 받아가지고 뭐 거기도 부동산 있는지 모르지만.